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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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이 내려가서 그런지 감기 바이러스일진 우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군요. 13일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을 10만원씩 내야 한다고 하니까 마스크 꼭 쓰고 예방수칙 잘 지켜서 생돈 세금으로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장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원리라든가 기타 등등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암호화폐 제7장입니다. 7장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과제물 나머지는 다 잘 쓰셨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부 고위직 결정자라면은 ICO를 어떻게 하겠느냐, 허용하겠냐, 불허하겠느냐, 허용하려면은 왜 허용하고 불허는 왜 불허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총 37명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과제물을 제출해 주신 분이 총 37명인데 그 중에서 27명이 ICO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0명이 ICO를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ICO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친구들의 의견은 ICO를 허용하지 않으면은 미래의 먹거리인 블록체인 관련된 인재들이 모두 다 떠난다.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모두 떠난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떤 학생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완성시키는 곳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허용을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허용을 하자 하는 얘기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기술이니까 반드시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은 이런 얘기 했어요. 재밌습니다. 허용을 하자. 왜 허용하느냐? 지금 굉장히 많은 사기들이 옵티머스 사기도 있고 라임 사기도 있고 사기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기들이 있는데 블록체인 관련된 사기는 그 사기들 중에서 그렇게 가격이 가장 높은 게 아니다. 그래서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준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 친구는 그걸 규제하지 않으면 사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불허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박영구 학생은 아주 정확하게 수치까지 찍었어요. ICO를 불허해야 된다. 이유는 뭐? 지금 ICO를 하고 있는 코인들의 54%가 상장 후 4개월 이내에 사라진다. 결국 4개월까지 버티지 못하는 암호화폐는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ICO는 안 되고 그 대신 IEO를 하자.
그래서 ICO는 불허하는데 IEO는 하자. 뭐 이런 주장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비허용하자는 친구 중에서 이제 박재우 학생은 추락하는 곳엔 날개가 없다 그런 것처럼 죽은 시장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ICO가 많이 죽었는데 죽은 시장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허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은 강제적으로 보증을 해줘야지만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학생도 있고, 사기 행위는 소비 목적의 수요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허용하면 안 된다. 이거를 허용하니까 다단계가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책임지기 싫어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답변도 있었고, 규제와 법률, 규제 관련된 법률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IEO라는 게 있기 때문에 ICO는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법이 보완되기까지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디자인을 예쁘게 해준 친구, 김현승, 박은규, 배상준, 유효재, 이희망, 정준영, 정현문, 한동주, 한재필, 황재현 학생 아주 잘해줬어요. 늘 같이 잘 해주던 김현진 학생하고, 김현진 학생이 이번에 과제물 안 됐더라고요. 내가 잘못 체크했나? 과제물이 안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박재우 학생은 똑같이 만들었는데 PPT로 만들었어요. PDF 만들어서 보내줬으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명단에 딱 들어갔을 텐데 PPT로 만들어 가지고 명단에 뺐습니다. 우리 룰은 뭐예요? 우리 룰은 PDF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ICO 한 장 리뷰를 뭘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민하다가 이걸로 정했어요. 아까 그 박재현 학생이가 얘기한 것처럼 54%가 4개월 만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ICO는 거의 사기,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ICO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ICO를 하려면은 이런 다단계라든가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직접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우리 좋은 ICO, 나쁜 ICO 있잖아요. 그거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많은 부분들이 투자를 받고 투자에 대해서 엔젤 투자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통장 까니까 쫓아가서 돈 벌 거라 생각해 가지고 피박 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지갑 관련돼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어떻게 하면 암호화폐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ICO를 통해서 내가 암호화폐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ICO에 투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있어야지만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암호화폐 지갑. 그래서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보유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보유하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죠. 내가 가게를 차렸는데 거기서 암호화폐 가지고 결제를 받아.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요새 이제 암호화폐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암호화폐가 계속 올라가면은 꼭 이런 전화가 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착한 교육 연구소가 암호화폐에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만 올라가면 전화 오더라고. 전화 뭐라고 오냐면 거기 암호화폐 결제됩니까? 그래서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무슨 방송국에 무슨 기자인데요, 취재하러 가도 되냐고. 실제 결제하러 오는 사람은 없고 방송국에서 결제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사실 암호화폐 결제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쵸? 네. 여기 여러분들 암호화폐 지갑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건 어떡한다?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는요, 옛날에 한참 암호화폐 활성화될 때는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도 있었어요. 수수료를 얼마 받고 그러다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그 암호화폐를 받는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냥 받아서 다른 거 쓰고 그거는 보관하고 있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 비트코인 결제로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쵸? 요거 오늘 시간이 되면은 요거 이렇게 결제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그걸 결제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코인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등록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서 암호화폐 가지고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은 그 코인맵에 등록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안 되면은 지갑까지만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쉬운 방법, 채굴 있죠. 채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채굴을 권장하지를 않아요. 채굴은 일단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날씨가 더운 나라에서는 채굴은 채산성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채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쉽게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방법, 거래소 있죠. 빗썸이든 업비트든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현찰이나 카드를 가지고 구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들, 뭐 게임을 한다든가 스팀잇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글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폐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만든 뮤는 그 뮤도 이더리움용 지갑인데 그거 말고 이제 비트코인용 지갑 갖다가 비트코인 지갑이 어떻게 작동하고 비트코인용 지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갑의 작동 원리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갑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하면요, 비트코인 지갑의 원리는, 비트코인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보유량과 소유자를 나타내는 공공장부라 그랬어요. 장부가 왜 화폐가 되는지는 설명을 드렸죠. 그쵸?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재산이 10억이다 그럼 제가 재산 10억도 제가 금고에 5만원권 10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거래하는 주 거래 은행에 장부에 박경호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화폐가 된 이유는 장부이기 때문에 화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장부에 사람 이름 대신,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실명제를 하면은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 대신에 비트코인 주소만 들어가 있어요. 비트코인 주소만. 이 주소는 개인의 가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의 가명. 그래서 이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비트코인 주소만 정리되어 있다 보니 사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내가 은행 장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민증 없이도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용자에게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주소만 알면 보낼 수가 있다. 주소. 은행 계좌처럼 이 주소는 일련의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력이 번거롭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이제 알아듣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숫자와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를 기억하는 것도 힘들고 쓰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오타도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QR코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QR코드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재밌는 거는 비트코인을 보내는 사람 있죠. 보내는 사람은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지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받는 사람은 인터넷에 연결되지도 않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근데 받는 사람은 인터넷에 연결 안 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그 미 풋볼 어떤 학생이 이렇게 플랜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딱 나오니까 그 2600 비트코인인가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들 도네이션 받을 때도 명함 같은 거에다 이렇게 주소 있죠, 주소. 비트코인 주소를 QR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명함 돌리면 이제 일본 같은 데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그 팁 받을 때 있죠, 팁 받을 때 그 이렇게 자기가 입고 있는 티 있죠, 티 앞에다가 비트코인 QR 코드를 인쇄해 가지고 팁을 받고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받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연결돼야만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공개 키하고 개인 키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보내는 사람의 비트코인 주소, 그죠? 보내는 사람의 비트코인 주소에서 받는 사람의 비트코인 주소로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신한은행에 박경호가 1억 원이 있다. 근데 여기서 5천만 원을 우리은행에다 5천만 원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1억에서 5천을 빼서 얘를 여기에다가 갱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은행 그 친구한테, 홍길동이라는 친구한테 5천만 원을 적어주는 게 내가 실제 돈을 송금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공개 키와 쌍이 되는 개인 키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 키. 주소는 공개 키고 개인 키가 실제 그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개인 키가. 그래서 공개 키와 쌍이 되는 개인 키가 있어야지만 그걸 넘길 수 있어요. 아무나 넘기면 안 되죠.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못 넘기더라도 누가 넘길 수 있어요? 은행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 넘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주소 공개 키에 해당되는 거죠. 비트코인 주소는 공개 키로 은행 계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개인 키는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개인 키도 비트코인 공개 키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그래서 숫자와 문자로 조합된 문자열이고, 각 개인 키는 비트코인의 공개 키하고 쌍을 이룬다 그랬어. 쌍. 그렇죠? 그래서 공개 키에 잔금을 해제한 다음에, 여기 잔금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 주소로 옮긴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금을 해제할 수 있는 게 바로 개인 키다. 개인 키.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트코인 거래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의 등기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 집 사고 파셨나요? 아직 못 샀다고요? 네. 집을 사고 팔 때는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 집값을 5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다. 그럼 5억을 그 판 사람한테 넘겨주잖아요. 넘겨준다고 집이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누가 있어요? 법무사라는 사람이 와요. 법무사. 법무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집을 파는 사람의 집문서가 있어. 집문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거기다가 집문서에다가 산 사람의 자기 이름을 지우고, 판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제 그게 자기 거가 됩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거래도 그 부동산 등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기록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나면 비트코인 소유권을 넘기고 이를 블록체인 장부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죠. 그쵸? 내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내 비트코인 주소 있고 다른 사람 비트코인 주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100개의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얘는 10개의 비트코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 100개에서 50개를 넘겼어. 그런데 이게 제3자의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블록체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디지털 서명. 디지털 서명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개인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은 공개 키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걸 디지털 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것은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내 개인 키로 요거 50% 수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오케이, 공개 키 가지고 50 수정이 됐구나, 나도 60% 수정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디지털 서명을 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건 뭐예요? 장부상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을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주소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쵸? 공개 키로 은행 계좌, 개인 키는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개인 키가 있어야지만은 이 데이터를 수령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보내는 계좌, 요건 보내는 계좌예요. 요건 거래 번호고, 여러분들 그 블록체인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실제 거래 내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내는 계좌는 하나가 나오는데 꼭 받는 계좌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보내는 계좌는 하나, 받는 계좌는 두 개.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보내는 계좌가 거스름돈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보내는 계좌 하나에 트랜잭션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비트코인이야. 근데 그 10비트코인을 내가 3비트코인만 보내줘. 그러면 둘로 쪼개져야 되겠죠. 7하고 3으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보내는 계좌, 이건 나머지 계좌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모든 블록체인을 보면은요, 블록체인, 예, 비트코인 송금을 하고 나면 이렇게 계좌는 하나가 있고 둘로 쪼개지는데, 이게 금액을 완전히 다 그 10비트코인이 있을 때 10비트코인을 주게 되면 이게 계좌 하나가 같아요. 그건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